오늘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좀 들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가까우니까 좀 부담스럽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처음에 딱 보면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우리 처음 사람 보면 어때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를 처음 접하게 되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자주 보게 되면 어때요? 익숙해져요. 이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자기의 민낯을 좀 담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좀 가감 없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니까 잘 들어보시면 나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 근본에 접근하고 그 답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경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간 근본에 뭐 할 수 있다?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저만 한 건 아니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좀 좋고 시간 남으면 대학원 가죠. 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공부를 해요? 네? 야,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6년, 3, 3, 6, 12, 20, 23, 4년 정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뭘 지금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벌써.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에 나와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근본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에 접근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서라고 하는 거고 또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공감이 되세요? 네. 자, 얘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되나요? 자, 지난번에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기억나십니까? 네. 뭐였어요?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지혜, 그렇죠? 그리스에서 유래된 사람의 지혜.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에서 유래된 신의 지혜. 나눠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론, 그리고 인간은 그게 아니라 진화가 되었다, 진화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를 혹시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창조가 되었다, 진화가 되었다. 패스. 자, 사람은 대답 바로 안 하면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 생각해요? 창조가 맞는 것 같아요? 진화가 맞는 것 같아요? 진화가 맞는 것 같고, 창조가 맞는 것 같고, 다시 왔어요. 창조가 맞는 것 같고, 자, 2대1.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진화, 2대2, 3대2. 진화가 맞는, 3대3. 네, 4대3. 자, 어떻게 되려나? 일단 반반이라고 칩시다. 네. 자, 역할 분담을 해야 되니까요. 이쪽은 진화할까요? 네. 이쪽 진화하는 거예요. 이쪽은 창조합시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자, 이쪽은 뭐를 믿는 거냐면 진화를 믿는 거예요. 이쪽은 창조를 믿는 겁니다. 딱 반반이에요. 자, 양대 구도가 형성이 됐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택할까요? 이쪽이 많아요. 이 뒤.
한 4명 정도가 많아요. 10명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진화라고 하는 걸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존재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원래 완벽한 인격체를 갖춘 신이 만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인 거고, 여기는 우리의 조상한 날미잘로 시작해서 원숭이를 시작해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가 맞다 틀리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갖추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또 이런 모습을 갖추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갖춥니다. 빨리 넘어가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됩니다. 거기 막고 있는 거 아니죠? 고기 좀 치워보세요. 잠깐. 네, 고기를 막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보다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갖춰진 겁니다. 무엇으로 불리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라고 불리죠. 원래는 뭐였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조합, 단백질의 향상, 단백질의 발전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논하고 있는 어떤 마음적인, 심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육체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고기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심리적인 내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육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의 양대 산맥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진화로 믿는다면서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여기 잘 계세요. 이쪽은 우리 창조 쪽이니까 그냥 계셔도 돼요. 아니 나는 창조가 안 믿어진다. 아니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기분 나쁘다.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네, 자,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적자, 생존. 적으세요 빨리. 적어야 사는 거니까. 자, 적어봅시다. 뭘 또 진짜 적어요. 자,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위대한 민족, 게르만족, 히틀러가 찌질한 민족, 유대인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근데 그 사상이 정당화됐던 게 뭐냐면 진화론이거든요.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렇죠? 제국주의. 그게 정당화가 뭘로 되는 건 줄 아세요? 진화론으로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강하고 너희는 약하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어디 있냐면 진화론에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도입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분들을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 이론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나누어지죠. 나누어지죠. 이게 무엇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인 질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이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략 한 400만 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어쨌든 뭐 기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잖아요. 현재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철학자를 들으려면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소크라테스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무엇을 알아? 너는 원래 원숭이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인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 마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그러한 것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강한 것은 살아남고 성장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작은 조직, 큰 조직 안에서 이 이론이 적용되다 보니까 계속 비교적인 그리고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아시나요? 왕따를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왕따를 왜 당해요? 찌질해서요? 네? 왕따를 왜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너희보다 뭐하다 뭐하다 그죠?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맞고 들어오지 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역자 이게 아니라 협력자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구도를 만들어요.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밟고 서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것을 이뤄놔도요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 구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찾아보세요. 0.47초 만에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있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그래도 민주적인 사회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경제협력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OECD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몇 년 연속 10년 이상 연속 탑 10이에요. 1위 세계 1위 무엇이요? 이게요. 근데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이거예요. 불평등 평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진화론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렸었죠. 세계적으로 어떤 일가를 이룬 기업들을 보면 이런 이론을 믿지 않아요. 불평등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진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위대한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배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냐는 거죠.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하루 36명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대요. 여기 13년째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가 문제 여기가. 자리를 잘못 앉으신 거지 그러니까. 기분 나빠 역할 분담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세요. 하루 36명 40분마다 한 명 자살하는 나라. 근데 실제 근본적인 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게요. 사이버 볼 테스트 들어보셨어요? 사이버 볼 테스트 못 들어보셨어요? 사이버 볼 게임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올릴 수가 없네. 자, 자살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끊는 거잖아요. 어디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거죠. 근데요, 인문학적인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말했던,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죽을 길로 너희는 살 길로 힘만이 알 것이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죽는 것이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여기는 죽음이 끝이에요. 여기 사고는 죽음이 끝이에요. 여기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자살하지 않는 거죠. 자 실제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 이거 다치죠. 이런데 아프죠? 고통스럽죠? 이 고통을요 사이버 볼 게임을 통해서 측정해 봤어요. 뭐냐면 MRI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요. 이 앞에 보면 모니터가 보여요. 모니터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누워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공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나와 여기 가상의 두 사람과. 근데 MRI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진짜 컴퓨터로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이버 상에 그냥 기계인 거예요. 기계. 공을 밖에 주고받아요. 근데 좀 있다가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아요. 나한테 공을 안 줘요. 이때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떤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실제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서 아픈 그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고통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과 뭐 없을 것 같고,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팔이 잘린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요, 유태인들 있죠. 유태인들은 참 잘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심각한 상황을 유머로 이겨냅니다. 되게 심각한데 유머로 이겨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겨울에 높은 난간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옆에 막 이제 조깅하러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 어유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죽을 거예요. 추우니까 피식 웃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심각한 상황을 그냥 웃음으로 유머로 해결하는 능력들이 탁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스킬이긴 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서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면하는 이런 기술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배워가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온다는 거죠. 뭐 자살하러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 넘어졌는데 죽을 뻔했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슬기롭게 또 유머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도 키워간다는 것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거죠. 근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걸 생각할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 나는 지금 적응 못하고 참 힘들고 환경에 적응 못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뛰어내리자. 가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살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 시험 못 본다고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고기를 좀 돌려보세요, 저쪽으로. 역할극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역할극이니까. 네. 다시 바꿀까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의 어떤 소중함, 가치성.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 닮아서. 엄마 닮았으면 공부 잘했겠죠. 근데 나 닮아서 공부를 못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공부의 인생의 전부잖아요. 아니라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어도요,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벌면 또 적게 쓰면 되는 거고. 부자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돼요. 그리고 차를 없애시고 카드를 없애시고 하면 부자 돼요. 남자분들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되죠? 네, 이거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여자들은 몰라요. 남자들만 알아요. 네, 자, 그 세 개만 안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갑니다. 자, 진화론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학교의 문화. 자, 어때요? 학교 폭력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요.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답니다. 자, 이렇대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폭력, 말로 협박, 괴롭힘, 따돌림,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고 사이버 폭력, 뭐 이런 것들. 자, 학교 폭력의 유형들이 이러하대요. 좀 심각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죠. 근데 인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객체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창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혹시 아시나요? 네.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 뭐예요? 돈도 없는 끼가 뭔 학교냐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초등학교 선생님. 원래는 선생님인데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안 하죠? 그 말을 뭐라고 하냐고요? 제가 꼭 그걸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괴물이 되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돈이 전부도 아니고 공부가 전부도 아니고 그 객체 하나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실제 자기는 괴물이 되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데 학생들 관계에서도 벌어지지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선생님 하면 그림자를 밟지 못하고 선생님이 집에 가정방문 오신다고 하면 마당을 쓸고 했어요. 네. 마당 쓸고 막 청소 다 하고 거의 막 이제 밖에 나가셨던 어른들 다 오셔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인사 깍듯이 하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밥 새로 해가지고 밥 해드리고 그랬다고요. 진짜 선생님.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 나이가요 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뭐 초반 이런 분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뭐 우리 아버님들 막 60대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막 깍듯하게 다 대접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학교에서 선생님 때리고 막 애들도 선생님을 때리고, 때리죠? 진짜 때렸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그러니까 이 뭐예요? 가르침의 차이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우위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수화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요러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56위.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하지 않은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행복한 표정도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표정도 있거든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싶은 분들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태가 되게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럼 희망을 품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일정 수준의 경지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대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라 할 때 공부하면 어디 간다? 좋은 학교에 간다.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을 잡는다. 그리고요, 좋은 직장을 잡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애를 낳고 애가 커가면서 기쁨도 얻고 또 여유가 생기면 놀러 다니시고, 그죠? 그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늙어서 죽어요. 늙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죽기 위해서.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행복했던 어떤 이런 기억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복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는지.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없어요? 조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죠? 그런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짐승과는 다르잖아요. 네. 그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진화론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높이거나 하진 않아요. 왜? 살아남는 게 높은 거고 강한 거니까. 근데 창조론에서는 어때요? 창조론, 이쪽이 이제 창조론 드디어 왔어요.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 분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동역자예요. 협력자예요. 서로 나눕니다. 여긴 어때요? 경쟁자. 여기 다 경쟁자예요. 구도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합니다. 생명을 되게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해요. 그리고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우월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밟고 서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을 밟고 설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거든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 여기는 그럼 잘 못할걸요? 전쟁, 경쟁, 싸우자, 이기자, 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희생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높은 가치, 봉사라고 하는 높은 가치도 여기서 나옵니다. 좀 뭐 다르죠? 뭘 택하고 싶어요? 창조. 창조.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살아가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돈, 어떤 관계.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인간의 전부. 근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 관계. 돈일 수도 있어요. 돈은요, 걱정할 만합니다. 없으면 빨간 딱지 붙이면 되는 거고. 뭐 사고 치면 가서 한번 들어갔다 오면 되고. 유니폼 입고. 자, 근데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관계가 끝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가장 큽니다. 근데 죽어도 관계가 끊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누구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관계도 있을까요? 이런 친구인가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였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도 있죠. 물 배는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건강.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런 몸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마음도 있죠. 정신도 있죠. 근데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고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겁니다. 정신력이라고 말하죠. 정신력, 손가락이 이렇게 막 어디 다 아파요? 강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에 가시 하나가 들어가도요 강의 못합니다. 왜? 이거 신경 쓰이니까. 원래 인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한 거죠. 근데 우선은 마음이에요. 1920년대에 어떤 의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해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사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믿지 않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 이전부터 그런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80% 이상이 믿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많이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시죠. 요즘 보면 자연인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 TV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먹는 거밖에 안 나오죠. 근데 산에 들어가면 실제 고쳐진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욕심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치유가 안 된답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면 치유가 된대요. 그러면 산에 안 들어가도 욕심을 내려놓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어디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고 정신도 건강해지니까 관계 잘 되는 거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공감이 되세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놓자. 욕심. 내가 2019년도에 뭔가 얻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 2020년은 진짜 계획을 세울 때 욕심을 좀 내지 말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한번 투자해보자는 거죠. 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1년 놀면 좀 어때요? 어쨌든 보다 높은 가치에 투자해보는 거죠. 애들 그냥 놔도 지들이 커요. 네, 참.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경서에 보면은 초달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초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나라 초자를 써서 이제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건데 사랑한다면 애들을 매를 들어서 때려서 고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매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해야 돼요? 때리면서. 그때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실제 고쳐지거든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세 가지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탈 벤사하르 교수, 유명한 교수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컨, 유명한 교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더, 되게 유명한 교수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강의하냐면 하버드, 다 예일대 이쪽 교수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석학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다면 이거를 연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나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근데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뜻,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다 높은 질문, 보다 높은 질문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꾼다는 거죠.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 대답을 하세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네,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네, 여기 진화론 쪽이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창조 쪽이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데, 자, 자리 바꿀까요? 자, 보세요. 다 무엇으로 끝나요? 무엇인가? 얘들도 몰라요.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죽음은 이거다. 정의란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얘도 잘 모르는 거죠. 이러한 것을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인문학으로? 인문학으로? 찾아가 보는 거죠. 자, 이런 학교들이에요. 여기. 가보고 싶은 학교 있어요? 브라운? 브라운. 프린스턴.
다트머스, 하버드, 콜롬비아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 학교들에서 연구하는 게 그 세 가지 주제예요.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네. 세계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충남대잖아요. 단대. 서울대요? 서울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 뒤에 있어요.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이 학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다 단과대학으로 시작하거든요. 단과. 근데 그 단과가 뭐냐면 다 신학이었어요. 다 신학으로 시작한 학교들이에요. 학문 근본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믿는 건 뭐예요? 여기가 아니지. 창조. 얘네들이 믿는 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가 된 거고. 베트남 봐. 몽골 이쪽. 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한 3일 정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고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가 남았죠. 죽음이란 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기는 이제 하버드, 예일. 이 이제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4명이 왔습니다. 4명. 저 찍으시는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포즈를 취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니었구나. 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4명이 왔어요. 4명.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 강좌를. 근데 다음 개강에 그 강의장이 꽉 차가지고 사람을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강의에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강의를 이렇게 잘 듣는데요. 강의를. 근데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잘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근본, 본질, 정의, 행복,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중에 이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저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정의는 있다? 없어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는 있어요? 이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이게 진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인문학 세미나 갔더니 얘가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보세요. 실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죽으면 이렇게 뭐 영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영혼의 무게 뭐 이론 쓰? 근데 그건 뻥이에요. 왜 뻥일까요? 다뤄볼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뭐 혼이 빠져나갈 때 갑자기 뭐 무게가 줄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당치도 않는 말이고요. 무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셀리 케이컨 교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으로 그럼 구성되어 있냐? 나는 누구인가? 인간 근본, 본질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핵심 물질이 뭐냐? 이것을 던져요. 이걸 던집니다. 근데 던지는데 이 사람도 답은 없다라고 말해요.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잖아요. 이건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 답을 내리는 학문도 있거든요.
그게 진짜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원론이라 말합니다. 듀얼리즘이에요. 자, 인간은 나눠져 있다. 무엇과 무엇으로? 몸도 있지만 마음도 있다. 여기는 인간은 뭐다? 고기 덩어리다. 인간은 마음도 있고 육체도 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이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다리를 막. 자, 보세요. 이제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물리학자는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최소 단위 원자값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자 컴퓨터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물리학자가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헨리 스태프 교수가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건 없다. 자,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긍정은 뭐예요? 그래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지. 부정은 뭐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가 유익할까요? 긍정이 나한테 유익한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탁탁 걸리는 거지, 모든 것들이. 근데 창조는 어때요? 있을 수 있지.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부모가 준 거고, 근데 마음은 부모가 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이원론자들.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절을 다니시거나 뭐 천주교라든지 여러 어떤 종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뭐를 믿는 거예요? 듀얼리즘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의 존재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연구를 지속해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믿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죠. 보이는 것은 믿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믿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업 중에 가장 영업의 꽃이 뭐예요? 영업의 꽃이 뭘까요? 영업. 사기라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영업의 꽃이 사기예요? 영업의 꽃은 보험이잖아요. 왜? 안 보이는 거 팔잖아요. 차는 그냥 시동 잘 걸리면 사요. 남자분들이야 뭐 본네트 막 열어보고 이게 하지만 여자분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문 잘 닫히고 잘 열리고 시트 색깔 이쁘면 돼요. 근데 보이는 걸 팔잖아요. 근데 보험은 보이지 않는 걸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교육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두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게요.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톨스토이도 말한 거예요. 톨스토이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대뇌 및 기타 인체 부위와 독립돼 있대요.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너 귀 나간 것 같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야, 이 혼 빠진 놈아.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뭘 주장하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뇌 및 기타 인체 부위와 독립돼 있대요. 죽음을 초월해서 중요하죠.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람의 정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왜 내게 아니니까. 네. 이런 현대 물리학에서 영혼 불상, 병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어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얘는 근데 왜 안 넘어갈까요? 막고 계신 것 같은데. 넘어가라. 쟤좀 잘 지는가요? 거기 그냥 엔터를 쳐주세요. 네. 그게 낫겠다. 엔터를 쳐주세요. 자, 계속 치시면 안 돼요. 칠 때 치세요. 한 번 더 치세요. 자, 이 부분은요, 예전에 그 KBS에서 한번 방영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영혼이 이제 몸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몸에서 분리가 되는데, 좀 전에 그 교수가 말했던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자기야 영원히 사랑해.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죠.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런 말 하는 사람 사기꾼이야. 절대 만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런다고. 내가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말 한다고요. 고무장갑 막 사다 주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요, 왜 이러한 연구를 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연구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보다 높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쳐주세요. 자, 이분이 뇌가 작동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의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냥 의학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의식이 남아있는 증거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예요?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로 내가 성장하는 데는 물론 잔소리도 필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장소에서도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영원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영원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영원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원론자들, 이런 학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아니라.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요. 톨스토이는 이 책에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책도 좀 읽고 그래야 돼요. 응?
그러셔야 돼요. 자, 사람 무엇으로 살까요? 정으로 살죠. 부부는 정으로 삽니다. 예. 애들은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죠. 네, 넘겨주세요. 자, 인간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인간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질문해요. 톨스토이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내부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혼? 내가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근데 영은 뭐예요? 어떤 다른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내려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원래 허락되지 않은 게 뭐냐면 죽음이래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죽음이다. 자, 그리고요.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예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톨스토이. 톨스토이는요, 아시는 것처럼 되게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았는데 그냥 끄적거린 거예요. 천재적인 작가였죠. 근데 40 중반이 됐을 때 자기 삶을 돌아봐요. 아직 멀었죠? 여기는 이제 돌아보셔야 될 때가 됐죠? 좀 지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보셔도 돼요. 자, 돌아보는데 인간답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이죠. 그리고 성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쓴 책들이 그런 책들이에요. 이제 참회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의 본질은 보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있다. 너희의 시선을 옮겨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인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다 보지 말라 이 말인 거죠.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마음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넣어줄 수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있는 것을 빨아먹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 빨대형 인간이라고 불러요. 조금 빨아먹고 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깔때기형 인간이 있어요. 깔때기형 인간은 많이 받아요. 깔때기 다 받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거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웁니다. 여기는 여기가 아니죠 이제. 빨대형 인간은 쭉 빨아먹고 버리는 거. 근데 깔때기는 다 받아가지고 스스로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실천해 보는 거죠 이제.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씩 평안을 찾을 거고 평화롭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낄 거고 여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배움이거든요.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눌러주세요. 자, 반대적인 입장인 거죠. 피지컬리즘이에요. 물리주의자. 인간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다. 뭐예요? 고기다. 이거예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내 마음도 그냥 내 생각에 불과한 거고 다 내 거고
이 몸도 내 거고 이렇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어쨌든 가는 게 인생이요 이런 생각들 이게 뭐냐면 물리주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주먹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에게 뭔가 구하는 거. 근데 물리주의는 내 그냥 주먹을 믿어라. 복고다이로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다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렇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다음이요. 자, 인체의 구성 요소예요. 인체의 구성 요소. 이러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나오는 걸로 뭐 연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실제 구조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 보이시나요? 우리 창조할 때 창조 안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창조거든요. 창조. 사람은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조자를 보면 이 지을 조인데요. 조. 이게 이렇게 써요.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합쳐진 자거든요. 잘 안 보이죠? 거기다 써드릴까요? 아니 쓸 수가 벽지네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흙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분이 흙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흙에 있는 성분과 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비슷한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경서에 보면 창조되었다. 그 조자가 이 조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흙토, 입구. 이거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자잖아, 이자. 이 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뭘 넣어서 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요 피침. 거의 모르실 거예요. 거의 모르시는데 이 자가 혹시 무슨 자인지 아세요? 주검시 후자가 아니에요. 주검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기다가 얘를 딱 붙이면 호죠 호자가 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살았냐? 죽었냐죠.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경서에는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입에다 넣어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거든요. 창조. 그러니까 사람의 성분이 흙과 비슷한 게 맞아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거는 그 셀리 케이컨 교수가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만 하는 거죠.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실제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넘겨주세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지컬리즘은 물리주의는 그냥 사람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가르침이 원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천국은 죽어야 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문학자잖아요. 저한테 막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뭘 했을까요? 그럼 죽으셔야죠. 빨리 죽어야지.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병문안 가실 때 뭐 들고 가시면 돼요? 농약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빨리 죽어. 완샷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죽기 위해 사는 거라면 굳이 가르침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다 높은 가치.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물리주의를 선택해도 되고 이원론을 선택해도 되고 그럼 내가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우리 집에서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사람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우리 사람 맞죠? 네. 사람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전아연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유경?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다 이뻐요. 얼굴 가다리게. 자, 이거 누가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네?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이름이 있지만 공통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께서 사람, 즉 두 사람 간의 관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사상을 따르고 있죠. 그죠?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잘 드려줘야 되고 조상을 섬겨야 되고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요 공자 선생님께서도 그 이름을 지은 분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 석가모니도 이 이름을 짓진 않았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 이름을 짓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는 거죠.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안에? 경서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경서 중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분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와, 내가 이름이 원래는 아연이고 나영이고 유경, 그렇죠? 이 정도 머리 좋은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외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에 더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누가 지어준 거냐? 보세요. 이렇게 이름 지어줬으니까 그걸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 이름의 주인은 부모님이에요. 맞죠? 네. 저도 이름이 이상현이거든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웃기죠? 자, 이게 제 현자예요. 이게 솥귀 현자라고 하는데요. 솥귀가 뭐예요? 이렇게 무쇠 솥에 이 손잡이, 이게 솥귀예요. 솥귀. 이 안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들어가 있어도 고구마 넣고 삶아도 뭐가 없으면 이 손잡이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달라 보이지 않아 이제? 뭐가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국립현충원 가면 앞에 우리 순국 선원들에게 향 피워서 묵념하고 이렇게 하죠. 기를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향이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삼장국사 같죠? 여기에 원래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향을 딱 넣으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향연이라고 해요. 향연. 이때 이 손잡이가 뭐냐면 솥귀예요. 솥귀. 이게 원래 무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은. 근데 이 손잡이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유래가 있어요. 이게 제사의 유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게 공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실제는 3,500년 전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넘겨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주세요. 지난번에 봤던 분들이죠? 네. 네, 좀 넘겨주세요. 다른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석가모니는 학자, 소크라테스 학자, 공자 학자. 이분은 종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학자들은 아니에요. 종교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주인, 그 마음의 주인인 그 누군가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종교. 자, 우리 인문학과 종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인문학이고요. 인간의 근본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립해놓은 게 뭐냐면 종교거든요. 근데 종교에 종자를 잘 봐보세요. 종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 그리고 이건 보일 시예요. 설문해자라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한자를 보면 요 하늘을 많이 써요. 이게 보일 시인데 이건 하늘을 뜻해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을 보여준다. 근데 이 종교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뭐 하는 거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천안이라고 하죠. 네. 천안이라고 하죠. 그 천이 뭐예요? 하늘천. 하늘이죠.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잖아요. 어디가? 천안. 편안하십니까? 네. 뭘 왜요? 여기만 편안해야 돼요? 여기만 천안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것은 뭐예요? 아, 천안이에요. 하늘 아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뭐예요? 그게 천안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천안이 되려면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 선생님께서 천자문에다가 처음에 무엇을 배워라? 하늘을 배워라. 그리고 뭘 배워라? 땅을 배워라. 근데 검을 현 누를 황이에요. 하늘이 검답니다. 땅이 누렇대요. 이게 뭔 말일까? 한 10년 공부하면 찾을 수 있겠지요? 절대 못 찾아요. 제가 10년 공부해도 못 찾았거든요. 천자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알겠는데 땅은 알겠는데 검을 현 누를 황 이게 뭔 소리일까? 10년 해보세요. 알아지나? 10년에도 못해요. 답이 없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께서 위대한 선인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답을 찾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검다 누렇다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글을 무시하면 뭐 이거 안 되죠. 글을 인정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가고 절 가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게 뭐예요? 신.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불러요.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은 뭐냐면 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은 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 배우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죠. 인학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다시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끊어졌던 것을 연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름께나 한다는 종교의 그 마크예요. 마크. 요거 이제 유대교. 요거 기독교. 그러니까 경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슬람 이쪽에서 경서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 민족들이 세계적으로 강대한 부를 누리고 있죠.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죠. 유럽 쪽은 다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색 이런 거 있죠. 3색 국기 많죠. 그게 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세 개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국기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철학적인 국기거든요. 모든 걸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론을 믿는 분들도 이제 쥐나론을 믿는 분들에게 좀 알려줘가지고 참론적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좀 이따 넘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자, 사람은요 실제 이게 있어요. 그죠? 눈을 보면 뭐가 보인대요?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인대.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제 관상을 오래 공부를 했어요. 오래 공부해가지고 이제 보면 좀 알아요. 근데 관상은 통계학입니다. 거의 한 3,00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삶을 통계를 내서 통계학적으로 이러한 관상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이에요.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믿을 건 아닙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그 삶이 비춰져요. 이렇게. 눈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보인다는 것은요. 그냥 뭐 눈이 탁하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썹이잖아요. 눈썹. 여자분들이 왜 화장하시는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 왜 여자분들이 화장을 할까요?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눈인데 눈썹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어때요? 이상하죠? 자, 이게 집인데요. 여기 창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붕이에요. 지붕. 눈썹은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지붕은 창보다 좀 더 길어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눈썹 상태 어떤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이 눈썹 끝이요. 눈썹 끝이 눈보다 좀 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네, 좀 더. 그래야 얼굴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딱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대화가 될 것 같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이게 눈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요 간격이 되게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 간격. 이게 넓은 분들이 이제 고집이 엄청 세요. 여기만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네.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이 나를 고치시네. 그리고 이제 보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이 귀가 이렇게 있죠. 귀가. 근데 귀가 요 끝이요, 눈썹과 거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끝이 눈썹 끝과 이렇게 끝과 만나는 사람들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안 되고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귀 끝이 눈썹 어디에 걸리는지 한번 봐보세요. 눈썹 어디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자, 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대인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끝과 이 귀 끝이 걸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센스가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잔대가리를 잘 씁니다.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에센스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런 거예요. 안 바뀝니다.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은요 3세에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요. 17세에 1차 성장이 되고 2차가 이제 성인기 때 다 접어들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3세가 되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시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귀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계속 써.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에센스가.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원래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밑에 있어요. 이렇게. 예, 조금 밑에.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게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가슴이에요. 가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머리들은 대화가 짧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결론을 봐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가슴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제 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말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미친 거죠. 근데 이게 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걸로 보면 장을 쓰는 분들이에요. 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멋있어요. 그리고 리더자들은 거의 다 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믿음을 주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약간 장 스타일이에요. 장 스타일. 한번 이렇게 해봐요. 머리네. 여기 머리 좋네. 여기 머리가 좋고 장 스타일이고. 자 보세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형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틀리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평가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게다가 이게 책을 놓은 거거든요. 왜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그냥 딱 보면 뭐를 보니까 그냥 일단 얼굴에서 다 비춰지니까. 근데 또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게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고, 생각하는 대로 표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얼굴의 모든 근육들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 화학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얼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인상 좋다는 소리 별로 못 듣거든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여담이었고요. 자, 눈이 있는데 실제 이 눈도 있지만 어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의 장점들이 보이는 거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허점이 그렇게 잘 보인다네.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허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저희가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너무 막 이래요. 별거 아닌데도.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리액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다음에 뭐 사줄까? 이렇게. 근데 요새 집사람이 있어요. 딱 갖다 주자는 뭐야 이거? 절대 안 갖다 줘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눈에 이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누가? 그분이.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이라 일컬으셨대요. 그러면 이 경서는 6,000년 전에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1만 년이라고 하죠. 근데 역사는요 문자적으로 기록이 된 역사예요. 이해되시죠? 네. 역사는 문자로 기록이 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세계사 중에 가장 정확한 세계사를 담고 있는 게 성경이고요.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오래된 역사 안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일컬었대요.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제 보는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창조를 믿는 분들. 여기는 라면 드실 때 뚜껑으로 덮어놓고 하시는 분들, 주무실 때 이렇게 목침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발견하는 거냐면 사람의 근본이 뭐냐? 사람의 근본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이거를 받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복을. 무엇을 받았어요? 복이요.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나는 복 받은 인간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지지 복도 없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복 받고 있어요. 복 받고 있어요? 네. 네. 이 복에 이 보일 시자가 또 들어가요.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창조주께서 보여주시는 거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잖아요. 네. 죽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계속 언급이 되지만 공자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5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복 같은 소리하고. 오복이 오복. 오복이 뭐예요? 이거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 오복이 뭐예요? 남편 복, 자식 복, 아내 복, 돈 복, 또 치아, 이빨 복, 또 뭐가 있을까요? 오복, 친구 복. 첫 번째는 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다음 부, 경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고종명, 나이가 돼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5가지 복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말한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준 복은 뭘까요? 그러면 그런 복은 아니겠죠.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어디 안에서? 탈벤 사하르 교수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자기 생각으로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경서 안에는 행복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행복은 이거다, 이렇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행복은 무엇을 품어야 된다? 행복은 무엇을 품어야 된다? 사랑을 품어야 돼요. 먼저는 희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희망을 품어야 돼요. 행복은. 근데 잘 보세요 한번. 이게 무슨 자예요? 뭐 했다? 망했다 할 때 이 망자 쓰죠? 아, 망했다.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자, 망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망자를 잘 살펴보면 원래 망자는 이 망자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망자예요. 망했다 할 때 망자가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이 경서 안에 보면요. 사람이 이 신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습니다. 근데 먹어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돼요. 벗을 라자를 보면 나체할 때 나자를 보면 한자 재미없죠. 어쨌든 써야 돼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에 라자에 과실수, 과가 들어가요. 과. 무슨 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께서 야 이것만은 제발 먹지 마 했던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말해요. 근데 이걸 먹어요. 그래서 자기 벗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벗을 라자에 보면 그 열매, 과일, 과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숨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망자가 된 거예요. 뭐예요? 망한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 이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지. 네? 망하지 말아야지. 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빛.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깨달아요. 이게 뭐가 돼요? 소망. 이게 이제 희망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망자가 똑같은 것 같은데 원래 망한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자가 그 복이에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맨날 그러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해지냐 이 말인 거죠.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게 이거예요. 빙산의 일각. 그럼 뭘 봐야 돼요? 진짜를 봐야지. 진짜를 봐야지. 자 보세요. 그렸으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사람으로 놓고 보면요. 요 부위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의식. 내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사람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중에 어디? 요 밑단계가 어디예요? 무의식.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을 일깨우셔야 돼요.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뭐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뭔가를 들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작은 걸 보신 거죠. 근데 큰 거 보려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더 투자해야 되고 뭔가 배우는 장소에서 뭔가를 내가 또 하나하나 익혀 가셔야 되고 배울 때는 먼저 비워야 돼요. 네. 구글이에요? 네. 뭔가 배우실 때는 항상 무엇을 열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뚜껑을 열고 예, 이 뚜껑도 열고 마음의 뚜껑도 열어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 내가 스스로 뭔가 지식이 체계가 딱 잡히잖아요. 절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지식들을 채워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본 건 뭐다? 무엇을 보자? 진짜를 보자. 진짜를. 그러니까 진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저는 뭔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세미나 하면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또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오신 분들이 또 반응도 되게 좋으시고 또 강의가 좀 딱딱하거나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또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3일 동안 같은 앞자리에 앉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3일 동안 계속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처음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고 둘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있다는 게 전 되게 감사했고, 또 어르신들도 또 짧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뭔가 좀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또 기회가 되고 하면 또 그때는 좀 더 성장했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댓글은 못 달아요.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좋은 장소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